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사람 만들다가 포기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놈하고 저는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둘 다 사회초년생이었고 신입이었기에 으쌰으쌰 하면서 동기로 지내다가 맨날 마주치고 일하다 보니 호감이 생겨서 연애했죠. 뭐 좌상가는 거리가 멀었지만 웃기고 같이 있으면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회사가 같다 보니 할 얘기도 많았고 공감대도 많았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다혈질 같은 모습을 가끔 보이긴 했지만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혈질 아닌 남자가 없다며 다들 그렇다고 하기에 연애 경험 별로 없는 저라 그런가 보다 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소리만 질러도 무서워하고 눈물부터 나던 애였어요. 그래서 남자들 소리 지르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정말 온순하고 재밌고 뭐 그렇기에 저한테만큼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꾸준히 연애하며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자연스레 결혼을 준비하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둘 다 사회초년생이라 차도 없었고 늘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했었고 그게 익숙해져 늘 그래 오다가 결혼하고 난 뒤 처음으로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저는 면허가 있었지만 그놈은 면허가 없었기에 처음엔 주말에 어디 갈 때 제가 운전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도 면허를 따야 할 것 같다고 하더니 면허를 땄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저도 운전할 때 벌벌 떨고 뭐 제가 가르쳐준답시고 하긴 했는데 둘 다 무서워하면서 직진만 하고요. 그것도 재밌었죠. 추억이다 웃기다 하면서요. 그렇게 그놈이 드디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별 문제 없었어요. 어느 날 우리 차로 첫 여행 가보자고 하고 첫 여행 갈 때였습니다. 그놈이 운전을 했는데 앞차가 끼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욕을 창문까지 내려서 깜빡이 켜는 손 부러졌냐며 난리를 치는데 저는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미안하다고 갑자기 흥분해서 그렇다고 하기에 알겠다고 했죠. 진짜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다가 운전대 잡으면 난폭 운전을 일삼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아무 일 없는 날도 많았는데 꼭 누가 예고 없이 끼어들기를 하거나 운전 좀 답답하게 한다 싶으면 자기 화를 참을 수 없는지 운전대 팍팍 치고 그런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슨 병인가 싶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웃더라고요. 남자들 다 그렇다고요. 운전 처음 하는 남자들은 자기가 운전 되게 잘하는 줄 알고 그런다고요. 저는 그 소리 듣고 그냥 웃어 넘길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얼마 뒤에 이 사람이 사고를 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는데 차가 쭉 서 있으니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못 보고 사고를 낸 거였어요. 지정독도 30km 구간에서 적어도 50 이상은 간 것 같더라고요. 거의 저희 과실이었고 처음 사고 내고 나니 의기소침하더군요. 놀랬을까? 괜찮아 해줬는데 거기서 튀어나오면 어쩌냐고 이 말을 하기에 이 사람의 운전에 대해서 진짜 뭐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그놈 인성 하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주머니 다치신 것보다 거기서 왜 튀어나오냐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일처리 끝나고 처음엔 좀 조심조심 하나 싶더니만 또 쌩쌩 하더군요. 정말 차에 타기 싫었습니다. 어찌나 급가속 급감속 하는지 차만 타면 멀미나고 무섭고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차 타고 어디 안 가려고 했죠. 자꾸 실망하게 될 제 자신도 싫었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어딜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놈하고 같이 멀지 않은 저희 친정집 가고 있었어요. 택시 아저씨가 손님 태운다고 급하게 차선 넘어와서 멈추긴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도 놓쳐서 기다리게 되었고요. 난리 났습니다. 적어도 50대는 돼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차에서 내려서까지 욕을 하더라고요. 택시 아저씨 손으로 미안하단 제스처 취하는데도 내려보라면서 사고 나고 싶냐고 왜 이딴 식으로 운전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무슨 사고가 난 것처럼 사람들이 구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진짜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물론 아저씨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방어 운전 잘했고 사과도 받았는데 뭐가 그리 억울한지 방방 뛰면서 미친 사람처럼 흥분하는 모습이 진짜 정신병자 같았어요.
저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억지로 뜯어 말려서 출발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너 진짜 평소엔 괜찮은 사람인데 차만 타면 이상해진다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실생활까지 녹아들까봐 겁난다고요. 그랬더니 그럴 일 없다고, 아까는 내가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약속한 게 있거든요. 소리 지르지 않기, 대화로 풀어가기, 서로 맞춰주려 노력하기 등등.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점점 이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아니었지만 왠지 믿음이 자꾸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놈과 저는 부서는 달라도 같은 회사였기에 종종 같은 회식 자리에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그날 분기 마무리하는 날이라 다들 고생했다며 위로하고 실적도 괜찮아서 좀 신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꽤 많이 마셨고 그놈도 같은 테이블은 아니었지만 멀리서 보니 신나게 놀고 있더군요.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워낙 활달하고 사교성도 좋아 주변 사람들한테도 인기도 있고 분위기 메이커 같은 모습에 저도 반해서 사귀게 된 거니까요. 근데 그날따라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걱정되긴 했지만 저도 위에 분들이 있는 자리라 가보지는 못하고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나고 났는데 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지 싶어서 찾아도 없고 전화해도 안 받고 차를 보니 차도 없고요. 이리저리 찾다가 결국 포기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뭐 깨워도 답도 없고 그냥 거의 시체길래 그냥 놔뒀죠. 다음날이 주말이라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깨어있더군요. 어제 그렇게 집에 혼자 오면 어떡하냐고 하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차는 어떻게 가지고 왔냐고 물으니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순간 소름이 끼쳐서 대리 부른 거 있으면 줘보라고 하니 폰을 뒤지더라고요. 근데 대리 부른 기록이 없었어요. 원래 현금은 없었고 카드 기록도 없고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적어도 7km가 되는 거리를 운전해서 왔다는 것이요. 미쳤냐 했어요. 블랙박스 확인해 보자고요. 차에 가보니 크진 않지만 노랗게 스크래치도 나있고 대충 보니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그 기둥에 쓸린 것 같더군요. 블랙박스 확인하니 운전한 것이 맞았고요. 정말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 처벌까지 강화된 이 시점에 가정 하나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행동을 하다니요. 회사에서도 걸리면 중징계에 어쩌면 못 다니게 될 수도 있는 큰 사안이고 무사하니 다행이지만 사고라도 내면 정말 가정이 박살나는 거잖아요. 보험이 되지도 않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술 먹고 운전한 게 아니라 해도 된다고 무의식 중에도 생각하는 게 두려워서요. 그놈은 심각성도 모르고 다 무사하니까 괜찮아 하면서 뭐 위로 같지도 않은 위로를 하려고 드는데 정내미가 너무 떨어져서 밀어버렸죠. 스스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있나 싶어서요. 그래도 그냥 처음이니 넘어가자는 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치만 마음이 싸늘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에 제가 먼저 퇴근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밥 차려야 되나 싶어서 물어보니 늦게 온다고 하기에 혼자 밥 먹고 TV 보고 있었습니다. 11시쯤 되니 들어오는데 술 냄새가 너무 나서 술 마신다는 소리 안 했잖아 하니 그냥 반주 삼아 한 잔 먹은 거라고 하더군요. 차는 어떻게 있냐 하니 대리 불러 갖다 놨다 했습니다.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싶어서 진짜냐고 다그쳐 물으려다가 유튜브에 부부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것 뭐 이런 거 본 기억이 나서 그냥 그렇구나 그랬구나 했습니다. 근데 뭔가 깨림칙해서 차키 들고 주차장 내려가서 블랙박스 확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운전을 했더군요. 뭐 오면서 성질도 몇 번이나 욕을 하면서 오는지 주행기록 하나하나 돌려보니 그냥 미친놈이 운전하는 수준이더군요.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서 신고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경찰 불렀어요. 남편 음주운전 했다고요. 경찰하고 같이 들어가니 뭐 완전 귀신 본 것처럼 놀라더군요. 운전하신 거 맞냐고 하니 처음엔 아니라고 하기에 대리 운전한 증거 있냐고 하니 그런 건 또 없으니 그냥 측정기 불고 삐소리 듣고 경찰서 갔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는지 1시간 동안 계속 물 먹고 어쩌고 하더니 수치 쟀는데 0.11 나오더군요. 취소돼도 한참은 취소된 수치죠. 그렇게 면허 뺏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다 와갈 때쯤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다 괜찮은데
왜 이렇게 혼자만 유난 떠냐고 하기에 넌 잠재적인 범죄자고 난 잠재적인 범죄자의 자식도 낳기 싫고 혹시나 너 잘못되면 가정이 파탄나서 불행해지는 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어요. 어차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도 나한테 정 떨어진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무슨 어느 사람이 이런 일로 이혼하냐고 미쳤냐 하기에 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가 바른 사람인 줄 알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결혼한 거지. 이렇게 무책임하고 한심한 사람이랑 결혼한 거 아니라고 딱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버릇이 고쳐질까 한 번 한 사람 있어도 한 번밖에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들어서 그냥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 게 맞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더 큰 화가 닥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합의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얼마 뒤 불길한 예감이 적중하는 일이 발생했죠. 회사를 그만두기에 뭔가 싶어서 알아보니 권고사지 비슷하게 당했더군요. 같은 회사라 소문이 빨라 들어보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고 회사에도 알게 되었고 회사에선 워낙 열심히 하고 평이 좋은 사람이어서 이혼도 한 데다 상황 고려해서 해고보다는 그냥 권고 쪽으로 마무리된 것 같았습니다. 요즘 뭐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말 위험한 인간. 지금이라도 많이 반성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